안녕하세요. 짤막한 강좌 한정희 강사입니다. 이번 강좌는 if 함수와 if 에러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번호가 매겨지도록 수식을 작성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완성된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000 지점 실적 현황표가 있습니다. 개통일자별로 실적을 정리하고 있는데 개통일자를 입력하면 일련 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게끔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3월 26일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눌렀더니 번호가 자동으로 2번이 매겨졌죠. 현재 데이터는 구독자 김형국님께서 제공해 주신 데이터고요. 실제 일련 번호를 매기는 방법보다는 여기 실적이 쌓였을 때 각 연도별, 월별, 매출액의 합계와 그리고 개통 구분에 따라서 신규와 번호 이동건, 기기 변경건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던 내용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부터 매출액과 횟수를 구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강좌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강좌를 통해서 배열 수식을 사용하는 방법도 익혀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습 데이터로 번호를 매기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if 함수를 사용하여 B6셀에 날짜가 입력되었는지 그 조건을 A6셀에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equal if 그리고 함수 삽입 버튼을 눌러서 함수 인수 대화상자를 열겠습니다. 먼저 개통일자가 입력되었는가 이 조건을 작성해야 하는데 실제 개통일자가 입력되었는가 라는 조건은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통일자는 3월 25일이 될 수도 있고요. 26일이 될 수도 있고 즉 정해진 값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경우 B6셀이 비어있지 않는가를 판단하는 조건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자, 지금 조건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지 않다라는 연산자죠. 비어있지 않다면, 즉 개통일자가 비어있지 않다면 이라는 뜻은 개통일자가 입력되었다라는 의미와 같죠. 비어있지 않다면 value if true에 번호 1이라고 매겨져라 라고 true의 인수를 입력합니다. 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요. 개통일자가 입력되지 않았으니까 번호가 입력되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공백으로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수식을 지금 대략 그냥 30행 정도까지만 복사를 해 두겠습니다. 개통일자를 입력하는 B6셀에 3월 25일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어떤가요? A6셀에 1이 자동으로 입력되었죠? 이번에는 B7셀에 3월 26일이라고 개통일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A7셀도 여전히 1이 됩니다. 실제 1, 2, 3, 4 순으로 번호가 매겨지도록 해야겠죠. 엑셀은 이런 문제 해결을 현재 설명하는 방법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1이 아닌 2가 되도록 설정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위에 번호에서 1을 더하면 현재 번호가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수식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A7셀을 선택하고 함수 삽입 버튼을 누릅니다. 함수를 수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죠. value if true에 1이 아닌 바로 위의 번호에서 더하기 1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식을 복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개통일자 3월 27일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연속번호 3번이 매겨졌죠? 한 번 더 해볼까요? 3월 28일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쳤더니 번호가 제대로 매겨지네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 설명을 하자면 A6셀에 작성된 수식과 A7셀부터 작성된 수식은 수식이 다릅니다. A6셀에 작성된 수식은요. 개통일자가 비어있지 않다면 단순히 1이 입력되는 수식이고요. 그리고
A7셀의 수식을 확인해 보면 지금처럼 바로 위에 번호에서 1을 더하는 수식이죠. 수식을 지금처럼 따로 사용할 필요 없이 A7셀에 작성한 수식을 A6셀과 통일해서 하나의 수식으로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A6셀을 선택하고 함수 삽입 버튼을 눌러서 여기 value if true에 A5셀 더하기 1이라고 입력을 하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샵 value라고 하는 오류가 생겼죠. 자, 그러면 다시 A6셀에 대한 수식을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개통일자가 비어있지 않다면 바로 위에 있는 데이터에 더하기 1을 하는 번호를 매기기로 했었죠. 자, A6셀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A5셀이 숫자가 아닌 문자, 넘버라고 하는 값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값이 아니다라는 오류를 낼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경우 if error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수식을 수정하는 방법을 소개해도 되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수식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equal if error. 자, if error 함수는 현재 조건의 값이 에러라면 에러 표시하지 말고 다른 값으로 표시하라 라는 함수죠. 자, 함수 삽입 버튼 눌러서 value가 바로 if 함수를 중첩해야 되겠죠. if를 중첩하고 중첩한 if 상자로 변경할 때에는 수식 입력줄에서 if 함수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하면 함수 상자는 if 함수로 바뀌죠. 아까 공부했던 현재 개통일자가 비어있지 않으면 바로 위에 셀의 값에 더하기 1을 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백 처리하라 라고 이렇게 수식을 만드는 방법을 익혔죠. 자, 그러면 다시 if error로 갑니다. if error로 가서 현재 결과가 value라는 오류가 난다면 value 오류 나면 안 되죠. if 함수를 사용하여 번호를 매길 때 오류가 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바로 최초 1번을 매길 때 오류가 났었죠. 그래서 오류 value가 생긴다면 value if error는 오류 대신에 번호 1번을 매겨라 라고 이렇게 수식을 만드는 겁니다. 수식을 복사하겠습니다. 복사하고 3월 26일이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현재 수식을 확인해 보면 바로 위에 있는 번호에 더하기 1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 1번에 더하기 1을 하니까 2번 번호가 매겨질 수밖에 없겠죠. if error는 이전에도 소개했던 vlookup 함수하고도 연관해서 활용을 할 수 있었죠. 이렇게 개통일자를 입력할 때마다 지금처럼 번호를 자동으로 매기는 방법에 대해 소개를 했습니다. 이 질문을 하셨던 분은 실제 실적을 입력하면 한 10,000줄 정도가 입력되는 데이터라고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수식을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10,000줄을 복사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이런 경우 만행까지 해당 수식을 복사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름 상자에 A6셀에서 A 만이라고 이렇게 입력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A6셀에서 A 만행셀까지 범위가 선택됩니다. 굳이 확인해보지 않아도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수식 입력줄에 있는 수식에 커서를 두고요.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수식이 복사됩니다. 물론 개통일자가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결과값이 나오진 않았죠. 하지만 A9셀, A10번 셀을 선택해서 한번 수식 입력줄을 확인해 보세요. 수식이 복사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월 28일이라고 입력했더니 넘버에 자동으로 4번이 입력되죠. 여기서 사용한 단축키 컨트롤 엔터는요. 미리 범위를 지정하고 수식을 작성한 다음 해당 수식을 범위에 채워 넣을 때 사용하는 단축키가 바로 컨트롤 엔터입니다. 예전에 소개했던 빈셀 채우기 강좌에서도 이 컨트롤 엔터를 눌러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강좌 마지막에 링크를 걸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수고하셨습니다.